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 나온 얘기인데 대통령실 아까 얘기하면서 몇 번 강조해서 무능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지금 당도 무능.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은 붕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당정대가 모두가 다 무능하고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 100일이 안 된 이 정부가 건져 올려질 이 수렁에서 헤쳐나올 사실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뭐지, 이거 대통령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도 짤로 만들어줘.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요것도 같이 붙여주세요. 대통령의 마인드가 바뀌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저는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사람을 바꾸겠습니다. 정책, 제도, 법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근데 바꾸기 어려운 거는 본인이 바뀌는 거예요. 본인이 검사 그동안 25년 동안 하시면서 계속 성공 방정식을 써왔잖아요. 그 마인드를 버리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저는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랑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틀린 사람이니까 내쫓아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치가 아니죠. 그것은 정말 전쟁이고 폭력 행위잖아요. 제 장선생님이랑 방송 오랜만에 해서 장선생님 만나 한번 물어봐야지 했던 게 있는데 진짜로 지금 당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검사 라인 제외하고 직원이 가능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 아니 검사라인 누가 있어?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검사 라인 잘 모르실까 봐. 아니 내 말은 검사 라인은 누가 직원을 할 수 있는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건 완전히 제외하고. 충성 이걸로 딱 뭉쳐있는 여기 왜 집단이고. 서로 이렇게 다 헐뜯는 분위기가 됐어? 누구랑 했더라? 아니 막 김성수 장도 나 막 헐뜯고 막 누구를 아닙니다. 예. 아니 아무도 없다고.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도 당정이 하나 돼가지고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충성이니까. 국회의원도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있는 또 당에 있는 다른 의원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왜 못해요? 2024년 공천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직원을 받지 못하는 아무도 쓴소리를 안 하는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끝내. 어려워지겠죠.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좋다. 되게 정제된 발언을 하시네. 일단 그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는 복도규, 윤재순 두 사람한테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 자꾸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복도규 윤재순. 비서실장 갈리는 거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복도규, 윤재순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근데 인사와 돈이란 두 분야를 검찰 수사관 출신 두 사람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좀 윤재순 같은 경우는 3급에서 1급으로 점프를 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가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3급으로 있다가 나를 1급으로 만들어주신 나의 보스. 그 분이 가지고 있을 그 충성심을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수준과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도규, 윤재순 두 사람은 대통령이 완전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한동훈 검사가 뭐 말을 할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런 정도를 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때가 통치 스타일 쭉 보니까 권력을 적절하게 분점해서 서로 간에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좀 더 높이 쓰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누구한테 하나 완전히 몰아주는 그림이라고 보진 않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편이라는 것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겠느냐 전 그렇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두 분이 한 40여 분간의 그 토크 끝에 복두규, 윤재순, 박순애, 김대기 일단 사퇴해야 된다. 네, 사퇴해야죠. 4명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저는 사퇴하라고 안 했어요. 그냥 그런 사퇴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사퇴하십시오. 사퇴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을 갈았으면 갈았지. 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치 보도들을 종합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예, 어저께 뭐 해임이냐 제명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해임이고 오늘은 뭐 해소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고 종료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비대위가 되면 이 대표의 복귀는 이준석의 준수선의 복귀는 없는 거고 공천권을 가진 2년의 이제 당대표가 뽑히는 건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황당무계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다. 2015년도에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심판해주세요! 하고 난 다음부터 친박 세력들이 당 내에서 비박 세력들을 완전히 고사시키고 몰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2016년 총선 공천 과정 중에서 아유, 뭐 경쟁력 있는 비박 세력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결사옹위할 수 있는 80명만 국회의원 뺏지 달아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그 공천, 막장 공천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어? 옥세론. 옥새는 총무에 있었다니까요. 네.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결국엔 탄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지만 총선에서 정말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좋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선거에는 이겼지만 보수 우파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되게 우려스럽고 걱정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2015년 새누리당 상황에 빗댈 정도로 향후 굉장히 전망이 어두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 겁니까? 예. 그때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있었어요. 예. 이 경우랑 비교할 수 없어요. 네. 두 번 죽이시는군요, 대통령을.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구성되는 당 지도부가 총선을 치른다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 모양 저꼴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비상한 대책을 총선 전에 다시 세우지 지금 윤핵관이 지도 못하면 잘 돌아갈 거다라는 기대를 한다는 자체가 난망이라고 보고. 잠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윤핵관들이 로드맵으로 세운 정치적인 그런 스케줄이 그렇다라는 거고. 예, 당연히 저도 제 의견이 그 대로 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끌고 가보다가 결국엔 안 되면 뭐 다른 당연하지. 무릎 꿇고 사죄하고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어디서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장제원이 무릎 꿇고 사죄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뭐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결국엔 어려워지면. 근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 장관 얘기에서 볼 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자체를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의미가 없어요. 이 부처의 깨달음인데 뗏목을 타고 깨달음의 강을 건넜거든요. 그 뗏목 버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버려진 정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는 이 플랫폼이 그렇게 유지되든 저렇게 유지되든 거기에 누가 구성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 갈아치울 거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수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그건데 이제 그런 상태로 스타 장관들이랑 다 해서 집어넣을 거라고 꿈에 부풀어서 이제 있는 애들은 이번에 증권 수사를 다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한 축에 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제 노컷뉴스 등에 보도하지만 지금 법적으로 이제 엮어놓기 너무 힘든 상태다라고 해서 경찰이 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서울경찰청장은 내가 유튜브 보니까 다 수사할 수 있다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철규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이 전부 다 경찰대 출신이 아니죠. 이번에 경찰대 못 때려잡으면 우리 경찰에 미래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한편의 신념이 또 있는 거예요. 한편의 신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든 잘못되지 않았든 경찰대 힘을 죽여야 경찰이 개혁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또 내부에 또 논의들이 있겠지만 그러긴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경찰 입장에서는 야 이거 믿고 고해도 돼? 내년에 내후년에 과거사 진상조사부터 이런 거 막 나오고 이준석 지지율 막 90 막 대통령 막 저렇게 되든지 저거 되고 나면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공무원들이 안 움직일 거다. 적법한 수사의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 이쪽도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숫자로 사실 큰 의미는 따질 수 없는데 34면 3명 중에 1명만 윤석열 지지고요. 25면 4명이 모였는데 내 편이 1명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에서 놀게 되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것이고 공무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것이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니들이 그래봐? 그럼 나는 사정정국으로 맞설 거야라는 옛날에 스타 검사로 다시 빵 뜨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의 욕망이 막 거칠게 충돌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지금은 아닌데 2024년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마케단의 전 제품은 무료 배송이고요. 반드시 로그인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아닌데 2024년 총선을 몇 달 앞두고 그 세력을 모아서 창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믿는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좋아, 그냥 뭐 지역구 선거는 양대 거대 정당에게 투표를 하지만 비례대표는 제3당의 역할을 정의당이 원래 했어야 되는데 무의미해졌으니 건전한 뭐 젊은 뭐 중도 이런 이미지를 갖고 남성 청년당 이런 거 창당해서 몇 명 이제 이미지가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의미 있는 득표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장 소장님의 그런 견해에서 보시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하는 그렇죠. 방향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계산이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결별할 수가 있다.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서는 저는 오세훈이 키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라는 대권 주자가 함께 붙으면 그 분당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세훈 시장이 뜬금없이 그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근데 결단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준석 하나로는 어렵지만 그렇죠. 이준석 오세훈이라면 그거는 배팅해 볼 만한 패로 바뀌게 조금 되겠죠. 더 이렇게 중도적인 이미지를 갖는 보수로 가자. 다 시베리아 불판에 나갔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시베리아를 가자는 말을 했을 때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그 2024년 총선의 의미를 2027년에 대선에 주한 변수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 역할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단 몇 석이라도 의석수를 갖고 일반적인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대선에 큰 변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창당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이준석 창당론. 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이어서 민주당 얘기도 광고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3분 잡아먹으면 그런 말씀하시면 40초 또 잡아먹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잡아가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